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들 공부만 할 때 본인이 일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서울대 수석 합격까지 할 수 있었냐,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도 서울대 나오시긴 했지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 건지, 그런 제목의 책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해서 화제가 되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은 아는 분들 좀 꽤 계실 텐데, 장승수 씨라고 1996년도에 서울대에 합격했고 그 중에서도 법대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재수없다고 들리실 수 있는데 이분의 스토리를 듣잖아요. 아, 이분은 그런 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진짜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좋은 환경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공부 잘 해가지고 그렇게 서울대 수석까지 찍은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완전 반대 극단에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소위 말하면 일진 이런 분이었고, 그래서 막 싸움만 하고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겠죠. 한 반에 60명 있으면 50몇 등 하고 이러셨대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을 안 가셨어요. 그러고 대학 안 가시고 나서 이제 막 포크레인 기사, 뭐 아니면은 공사판 막노동 뭐 이런 거 하시거나, 아니면 막 가스통 배달, 이런 엄청 고된 일들만 하시면서 하시다가, 아,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에 미래가 없겠다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치열하게 공부해가지고 1등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은 그러면은 뭐 수월했냐, 뭘 천재여가지고 막 하다가 딱 하니까 이게 잘 돼서 됐냐, 그게 아니라 이분 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 동생도 있는데, 이분 동생은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동생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돈 안 벌고 있기가 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막노동을 병행하면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막 공부 안 하고 막노동 같은 거 하시다가 공부를 마음먹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고 하시길래,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 그냥 좀 타고난 머리가 되게 뛰어나서 수월하게 해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들 공부만 할 때 본인이 일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해가지고 총 5번인가 입시해가지고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그 5, 6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남들은 공부만 해도 하기 어려운데 일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분이라면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서울대 수석 합격까지 할 수 있었냐, 그 뭔가 비법 같은 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을 좀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분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 마인드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남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나도 할 수 있다. 수석 누군가 할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 가난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막 문제처럼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막 거기에 이제 껄렁껄렁한 학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진 내지 학교 짱 같은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160이었거든요. 그럼 엄청 작고 왜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짱이 본인한테 시비를 거니까, 원래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깨갱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질 거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시비 거니까 싸워서 패버린 거예요, 이 짱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본인이 1등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낸 거죠. 근데 공부는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갈 만한 대학교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포크레인 기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도 막 쪼수 생활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부터 하는데 본인이 엄청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불미스러운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포크레인 일을 못하게 되고 공사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막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있었냐면은, 본인이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길러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하셨던 생각이 뭐냐, 남이 하는 거면 뭐든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약간 자존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존감이 엄청 높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되게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낮은 일일지언정 그냥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믿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그 믿음 가지고 하셨던 건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존심이 엄청 센 분인가 봐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도 열악했죠. 공부도 안 해왔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이 그럼 공부 못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한계를 인정하는 게 싫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 나가신 건데, 본인은 본인만 이기면 된다 생각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하기 귀찮아요. 귀찮으면 참기만 하면 되잖아요. 참기만 하면 되니까 본인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가서 60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 60점 이상으로 잘 안 올라가요. 근데 그랬을 때 난 해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것만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힘든 순간, 귀찮은 순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고민이 되는 순간에 그냥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힘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해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서 의지를 강하게 한 또 그러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정도가 심해져서 결국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한치의 틈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를 그때 깨우치고 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력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아마 대한민국 전국 1등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공부하셨던 쭉 스토리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전국 1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이분의 이러한 마인드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공부가 아니라 진짜 뭘 하셨어도 1등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1등 했겠구나. 진짜 마인드로 보면 1등이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드는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그런 마인드와 노력 말고도 이분이 그렇게까지 공부에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겸손이라 생각해요. 겸손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이면은 뭔가 겸손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 한다는 게 겸손한 사람들의 마인드 같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공부 방법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무조건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문제집을 엄청 사가지고 엄청 열심히 풀었대요. 근데 그러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던 그 학원에 어떤 동생이 와가지고, 형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라는 게 다 결국에 어려운 응용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잘 닦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충고를 하는데 보통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난 나만의 방법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기분 나빠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고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든 생각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은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왕도라는 거는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찾아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공부의 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기한테 편한 공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했어요. 그건 전혀 아니다. 공부 방법에 있어서 더 잘 되는 방법이 있고 덜 안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맞으면은 내가 왜 뭘 잘못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걸 개선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 지난번에 저희가 성적 급상승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다 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내부기인 외부기인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됐을 때 본인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해나가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은 잘 안 됐을 때 항상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한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부의 성공에 있어서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어떤 할 수 있다는 마인드와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보면은 구체적인 공부법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말한 공부법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공부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수 있다라는 마인드,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갖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엄청난 노력, 거기에 더해서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으려는 그런 겸손함, 이것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성공한 거다. 그리고 이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학생과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약간 이 책을 보면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진짜 이런 환경에 있었던 분도 이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상황 탓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분이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 어떤 믿음, 그리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 겸손함, 이런 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의 가장 큰 동인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공부에 관련된 책이지만 사실 부모님들도 읽어보시면 되게 뭔가 감동과 교훈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거에서 많이 아시지만 중요한 건 학생들, 이거를 부모님들이 읽는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읽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교묘하게 잘 하셨던 것 같은 거가, 이런 책들이 저희 집에 여러 권이 있었거든요. 책꽂이에 저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놔두셨어요. 그리고 놔뒀는데도 저희가 안 보잖아요. 이거 책 재밌다고 언제 한번 봐봐 하면서 읽는 걸 은근슬쩍 유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던 것도 거기에 있던 어머니가 추천해준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이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공부법 관련해서도 사실 뭐 부모님이 공부법 공부하시려고 사신 게 아닐 거잖아요. 다 저희 때문에 사신 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 공부법 전문가가 된다고 해도 결국 자녀들이 그거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런 마인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진짜로 본인이 그걸 읽고 생각을 해야지 바뀌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에게도 되게 도움되는 책이지만 이런 거 집에다가 아이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시면서 학생들한테 이거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 좋은 방법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거 읽으면 오늘 숙제 안 해도 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시면서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말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숙제하고 공부하느라 워낙 아이들 바쁘지만 사실 그것보다 문제집 몇 장 더 풀고 이런 것보다 사실 이런 마인드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 길게 봤을 때 공부에 있어서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로 다 표현해드리진 못했는데, 이 책 읽어보잖아요. 이분이 여러 가지 고된 노동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와 진짜 나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분의 동생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나오거든요. 동생분은 고려대학교 갔어요. 공부 잘한 거잖아요. 근데 고3 때였나 그랬는데 학교 왕복을 거의 1시간인가 2시간씩 자전거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뭐 스쿠터인가 무슨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다가 그 고장 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너무나도 당연한 뭐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정말 마음에 간직하느냐 이런 거는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책이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워낙 뭐 공부법 책 되게 테크니컬한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것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마음가짐, 사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번 이 책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다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읽기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사실 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 막 소설책 읽는 것처럼 되게 부담 없고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 그런 감동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이랑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